근데 왜 더 블랙 레이블에서는 안 내고 SM에서 내는 거예요? 아, SM과 계약을 1년 전 즈음에 먼저 했던 거예요. 그런 음원 관련해서. 그리고 더 블랙 레이블이라는 회사에 들어가서 지금 작품 같이 활동. 또 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 음악 홍보할 때는 SM 매니저분이 오셔? 아니면 더 블랙 레이블 매니저분이 오셔? 저도 이례적인 경험인데 같이 와? 두 곳에서 나와주세요. 아 진짜? 그러니까 SM과 더 블랙 레이블이라는 두 대단한 이 기획사의 대통합? 와. 야 이건 거의 기독교와 불교의 통합인데. 사실 뭐 그거랑 비슷한 종교 대통합처럼. 안녕하세요. 문화예술 철학 뒷담화 한간에 떠도는 소문들까지 입히고 싶은 분들은 모두 모이세요. 여긴 살롱드립입니다. 자 오늘의 게스트는요. 저와 전화번호도 교환한 동생 와니와니 임시완입니다. 안녕하세요. 두 번째 만남인데 좀 어떠실까요? 확실히 좀 편해요. 전보다 마음이 되게 좀 편한 느낌이 들어요. 아이고 환영합니다. 아이고. 아 오늘 약간 눈치 게임 살짝 실패했네. 누나. 왜? 우리 머리를 맞췄어야 됐는데. 아 약간. 색깔이 어두워진 것 같은데. 약간. 얼추 내가 이렇게 내리고 좀 어두워지면 아니 제가 비슷비슷한데. 이거를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아니야 색깔이 이미 좀 많이 어두워졌네. 이미 이미. 눈치 게임 실패. 자 음료를 골라주십시오. 네. 제로가 있으면 저는 이걸로 바꿀게요. 코크 제로로. 네네. 그러면 나는 오미자로 먹겠습니다. 네. 자 혹시 못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했던 그 넷플릭스의 여행 프로그램에 임시완 씨가 나와주셨고 네. 그때 아주 재미지게 부여해서 네. 수다를 실컷 떨었는데 그때 이제 말을 놓았으니 혹시 오늘도 말을 놓아도 될까? 이미 놓고 있잖아요. 그건 맞아. 하지만 이제 그래도 보시는 분들이 왜 말을 놨지? 라고 생각할까 봐서 그냥 괜히. 그래도 내가 이제 마지막 기억이 너무 고맙게 연락처를 네. 물어봐줘서 네. 그래도 그때 뭔가 좀 같이 대화를 했을 때 맞는 코드를 찾은 것 같단 말이죠. 그러지 않았었어요? 난 그랬어. 너무 어, 편하고 재밌었어. 그래서. 그러면 만약에 역으로 누가 너한테 이제 번호를 물어봤어. 네. 그러면 연락을 잘 받기는 잘 받지? 사실 잘 받지도 못하는 정도예요. 연락을 못한 카톡 창이 몇백 개 이상 되는 사람. 저는 좀 그래요. 요즘의 생활은 좀 그래요. 그래서 연락을 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해서 그 스케줄표에 며칠 안에 연락하기 이런 걸 적어놓고 좀 밀려서 그렇게 연락을 해야 돼. 와, 근데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 이거 앞에 안 읽은 거 숫자가 걸리적거려서 일십이더라도 그냥 읽고 네. 대답 안 하는 경우도 많잖아. 근데 답을 못 할 거면 안 읽어놔야 아예? 아직까지 내가 수행하지 않은 미션이 아직 남아있구나 이렇게 제가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일이 사라져버리면 그 답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알 길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아직까지 생일 축하 인사도 아직까지 밀려 있어요. 진짜 그럼 정말 한 5년 후에 형님 감사합니다. 진짜 제가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은데 와. 제가 그 답장을 다 하는데 시간을 쓰면 제 일상이 진행이 안 돼요. 그 정도로? 네. 그러니까 너는 그런가 보다. 안 읽으면 안 읽었지. 읽었으면 딱 그거에 맞게 정석으로 너가 대답을 네. 해야만 이제 끝 이게 되는데. 네. 그래서 그 얘기 해도 돼요? 뭐? 우리 홍콩 오! 얘기? 야, 우리 홍콩 얘기하니까 네. 되게 있어 보인다. 사실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가 같은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맞아. 한 번은 좀 보고 싶다. 응. 사석에서 좀 보고 싶다. 근데 당장 제 스케줄이 안 되니까 어떻게 볼 생각을 못 하고 있다가 또 그런다고 해서 제가 그냥 허공에 떠도는 말처럼 언제 한번 봅시다 이런 말은 못할. 넌 진짜 못하겠고. 못해? 여기 네. 누가 총 갖다 네. 대고 너 그냥 하는 말인데 해 이러면 그래도 곧 죽어도 못해. 못합니다. 야, 해. 할 수 없습니다. 끝내긴다 해. 자 그냥 쏴.
아유 진짜 고추도 그런 거 못하는구나. 그러다가 그런 생각만 하고 있다가 홍콩에서 시간이 났는데 마침 누나한테 먼저 연락이 온 거잖아요, 그죠? 맞아. 그래서 잘 됐다. 오늘 저녁에 한번 좀 가볍게 보기는 할까? 그치. 그리고 먼 곳에서 만나서 보면 재밌잖아. 재밌잖아요. 그런 게 또 그냥 재밌는 게 있으니까 동태를 파악하고 제가 맞아, 그랬잖아요. 맞아. 어느 호텔에 묵고 있냐 막 동태 파악하고 그랬는데 갑자기 제가 연락이 뚝 끊겼잖아요. 맞아. 한국에 급히 돌아와야 되는 그런 일정이 생겨버려가지고 그때 막 지나다니다가 어떤 차에 시원이 피규어랑 어떤 분이 찍은 광고 팜플렛이 먼저 이렇게 붙어 있어서 너무 반가웠는데 근데 나는 그게 처음에 피규어인지 모르고 아 진짜인 줄 알고? 그 다음 뭐라고 하려고 했냐면 이걸 찍어서 보내줬어. 근데 만약에 얘가 이거 뭐야 이러면 야 그 회사한테 얘기해서 당장 내리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럴 정도로 피규어인지 모르고 그랬다가 이제 연락해서 뭐 홍콩이다 뭐 얘기했는데 얘기하다가 뭐 안 할 수도 있지. 그러니까 대화를 갑자기 끊길 수도 있지. 근데 너 한참 후에 연락이 와가지고 이러이러해서 연락을 못했다. 근데 사실 그때도 그냥 누나 쉬세요라고 그냥 끊으면 되는데 그러니까 진짜 너는 볼 거면 대화하고 안 볼 거면 대화를 안 하는 거야. 내가 오늘 알았어, 오늘. 그러니까 그때도 어렴풋이 이런 친구 진짜 되게 확실하다. 지킬 말만 하는구나 하는데 안 볼 거니까 얘기를 안 한 게 아니라 정신이 없었던 거야. 그때부터 막 비행기 알아보고 그러느냐고. 하긴 맞아. 네. 그러면 사람들이 이게 너무 공공연하게 알고 있잖아. 임시완이 밥 먹자고 하면 이건 무조건 밥 먹자고 하는 거다. 네. 그래서 이게 유명해서 사람들이 더 말을 못하는 경우는 없어. 그 이후로 밥 먹자라는 횟수가 확실히 줄었어요. 상대방 측에서도. 아니 그 성민 선배님하고 그 이병헌 선배님네 놀러 간 것까지도 엄청 그 영상이 돌더라고. 그럼 그 두 분 말고 또 프로 방문러처럼 그 집은 또 없었어? 또 집이 어디 있었나? 아니면은 초대하지 않았는데 너가 이 사람 집은 한번 쓱 가보고 싶은데 이런 생각을 했잖아. 그냥 느닷없이 느닷없이 친해진 김에 누나 집 한번 우리 집에? 방문 한번 쓱 해볼까요? 나쁘지 않지. 나 잠깐 나가 있어도 되지. 괜찮아요? 목이 빨개졌어. 우리 집 좋지. 그러면 만약에 역으로 누가 만약에 너한테 나중에 봐요라는 얘기를 어떻게 끝내? 나중에 밥 먹어요에 대한 걸 대체할 만한. 조금 더 구체화를 시키는 게 되겠죠? 어떻게? 좀 더 구체화를 시키면은 실제로 밥 먹자라는 의지를 더 표현할 수 있지 야 않... 논문 쓰냐? 그래서 이를테면 저는 지금으로부터 몇 개월 뒤에 촬영이 끝나요. 그럼 그때 이후로 시간 맞춰봅시다. 혹은 명확하게 얘기하는 거야. 혹은 지금은 왜? 왜? 아니 너무 정확해. 너무 정확해서 숨 막히나? 그러니까 아니야. 별로라는 건가? 아니 이제 확실해서 좋지만 중간에 변수도 많을 수 있잖아. 그러면 누나 그렇게 하면은 그래 밥 먹자라는 약속을 어떻게 성사를 시켜? 밥 약속 한번 잡아보자고. 그러면 맞다고 할 걸. 어떻게 잡아야 되냐면 지금 나는 이 드라마를 찍으면서 식단을 조절을 해야 되는 게 있어서 앞으로 3개월 뒤에 끝이 나요. 3개월 뒤에 정확하게 촬영이 끝이 나니까 그때 볼 수 있어요. 그때 3월 2일에 볼래요? 지금 12월인데 3월 2일에 배송하는 거야? 그렇게 하고 넌 이제 스케줄에 체크를 하는 거야? 체크해 놓는 거지. 3월 2일에 안 먹고 싶어질 수도 있잖아. 너나 나나. 그럴 수도 있죠. 그래도 약속을 했으니까 봐야 돼? 근데 서로 안 먹고 싶었는데 또 해서 그냥 죽상을 하고 둘이 먹더라도 먹긴 먹어야 돼? 죽상을 그냥 막 이렇게 하는데도 막 물 먹어가면서 밥 먹었다 이렇게 해야 돼? 그럼 서프라이즈로 만나는 거 너 별로 안 좋아해? 아니요, 그것도 좋아해요. 그것도 좋아하는데 그러지 않으면 잘 보기가 힘드니까. 힘드니까. 네. 어휴.
알았어. 3월 2일에 보지 마요. 그래? 알았어, 보지 마. 그래? 아니, 혹시 모르니까 체크할게. 응? 혹시 모르니까 체크할게. 하루에 한 몇 개 정도 알람, 그러니까 그 스케줄러에 몇 개까지 돼 있어? 통상적으로 한 4-5가지. 통상적으로. 진짜 빼곡하게 있겠다. 아, 그래요. 그치? 그렇게 지내고 싶지 않은데 요령이 없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효율적으로 또 효율 또 얘기 나온다. 맨날 이 효율에서 벗어나지 못한 삶인 거예요. 과부하면 어떡해? 과부하가 와 있어요. 근데 온체로 그냥 계속. 하루를 그냥 놀아버렸잖아요. 해야 될 것들, 스케줄로에 표시돼 있는 것들 안 했잖아요. 다음 날부터 누적이 돼서 할 게 너무 많아져요. 그러면 몇 시에 일어나? 평소에? 맞아. 또 바쁜 이유가 또 있는 게 남들이 3분의 1 수면 시간이다라고 하지만 저는 그게 안 돼요. 몇 시간 자? 2분의 1. 몇 시간 자? 2분의 1. 한 기본은 12시간. 늘 자? 늘 자는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그만큼은 못 자는데 효율. 효율. 어디. 아니 그러니까 생각해봐요. 누나 생각해봐요. 남들은 3분의 1밖에 안 자는데 저는 이 피로가 풀리려면 2분의 1을 자야 돼요. 그러면 무려 8시간이나 마이너스가 된 거예요. 야, 너 과부하 났다고 어디서 얘기하지 마. 4시간. 잠을 그렇게 자는 애가 과부하가 어디가 온다는 거야. 누나 봐봐. 4시간이나 이미 잃고 시작하는 거예요. 너 더 열심히 살아. 그 안에 더 열심히 살아. 그 안에 얼마나 쪼개서 살아야 되겠어요. 그래. 그리고 그거 힘들면 거울 보면서 다 너 탓이야라고 얘기해. 그리고 자 그냥. 다행이다. 다행이야. 아유 이제 마음이 놓였네. 아, 왜냐면 과부하가 왔다는 얘기를 와 있어. 너 너무 가볍게 하니까 이게 괜찮나라고 내가 너무 걱정이 된 거야. 하루에 12시간밖에 없는데 다행이다. 신생아네 신생아야. 12시간밖에 없는데 그 12시간을 쪼개서 쓰려면 얼마나 영화 같다 영화 같아. 한시름 났어. 누나 얼마나 자요? 나는 오히려 잠을 많이 자진 못해. 얼마나 자요? 나는 그래도 6시간은 자려고 해. 6시간? 그봐 6시간이나 읽고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열심히 살아야겠다. 야 대단하다. 그런데도 작품을 끊임없이 하고 그 안에 매우 효율적이네. 그 안에. 효율을 얘기한지 알겠네. 그 안에 노래 앨범도 준비해야 되죠. 작품도 준비를 해야 되죠. 작품 때문에 몸도 만들어야 되죠. 그치. 연락도 해야 되고 연락해야 되죠. 맞아. 진짜 바빠요. 그동안 작품도 나오고 앨범도 네. 나오고 앨범도 이제 나왔고. 네. 그러면 곡에 대한 설명을 해준다면? 제 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팬분들과 직접 무대에서 만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제작을 하게 됐고요. 앨범의 타이틀곡 더 리즈는 따뜻한 사랑 이야기를 담은 곡입니다. 그래서 네, 아마 처음 듣는 사람도 따라 부르기에 전혀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그 음악 만들면서 네 의견은 어느 정도 지분이 좀 있어? 저는 이번에 지분을 많이 안 가지고 갔어요. 일부러 아니면 조율하는 과정에서? 이번에는 그냥 전문가가 아니라 숙달된 전문가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제 욕심에 이번에 어떤 작곡에 참여하고 싶어요, 뭐 어떤 걸 해보고 싶어요라고 제안을 하는 것 자체가 어쭙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완성도를 더 집중을 하는 게 낫겠다, 더 맞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었어요. 완성도. 네. 그리고 이분들의 말을 온전히 들어봐야 그래야 숙달된 전문가의 숙전은 최고지. 숙전은 숙전의 감성을 제가 느껴볼 수 있잖아요. 근데 제 말부터 해버리면 배워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스스로 박탈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략상. 근데 듣자니 너의 아이디어가 반려당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럼 뭐 어떻게 된 거야? 처음에는 조금 숙전이랑 뭐가 좀 안 좋았나 본데? 그 앞에 걸 얘기를 안 해주냐 왜? 뭐가 있었구만. 아니 물론 처음에는 숙전들께 제가 좀 쓱 한번 했어. 쓱 한번 해봤어요. 부족하지만 이런 생각을 하고 살고 있고 저런 생각을 해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시완 씨 제가 이런 곡을 가지고 왔는데 이런 곡은 어때요? 라고 숙전이가? 네 어. 정말 그 유려하게 이게 그치. 화제가 네. 아 자연스럽게 이렇게 네, 돌아왔어. 되게 자연스럽게 화제가 이렇게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숙전께서 그림이 있다. 저의 의견을 반려하셨다. 이거는 어떠한 큰 뜻이 있다. 그걸 따라가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도 순간순간 상황 판단이 빠르네. 그리고 앨범에 대해서도 사실 이렇게까지 크기를 부풀려서 막 이렇게 키워서 할 생각은 아니었는데 대단한 기획사 분들이 붙어주시면서 그래 SM에서는 엄청 커진 거예요. 제 그런 처음에 그 미미한 목적과 다르게. 근데 왜 더 블랙 레이블에서는 안 내고 SM에서 내는 거야? SM과 계약을 1년 전쯤에 먼저 했던 거예요. 그런 음원 관련해서.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저 앨범을 좀 내고 싶습니다. 팬분들이랑 무대에서 소통을 하고 싶기 때문에 그래서 기획을 해주신 거죠. 그리고 나서 후에 지금 소속사에 들어가서 네. 그리고 더 블랙 레이블이라는 회사에 들어가서 지금 작품 같이 활동을. 또 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 음악 홍보할 때는 매니저분들이 SM 매니저분이 오셔 아니면 더 블랙 레이블 매니저분이 오셔? 저도 이례적인 경험인데 같이 와? 두 곳에서 나와주세요. 아 진짜? 그럼 네. 왼쪽은 SM이고 오른쪽은 네. 더 블랙 레이블 이렇게 네, 가지고 네, 네. 야 시원아 뭐고 네. 야 시원아 뭐고 이러면서 네. 이렇게 네. 저 얼마나 참 그러니까 SM과 더 블랙 레이블이라는 두 대단한 이 기획사의 대통합? 야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이건 거의 기독교와 불교의 통합인데 사실 뭐 그거랑 비슷한. 종교 대통합처럼. 그러면 SM 사업도 왔다 갔다 자유롭고 더 블랙 레이블은 당연히 자유로울 것이고. 그렇죠. 그래? 녹음은 SM에서 하고 작업 관련 작품 관련 미팅은 블랙 레이블에서 하고. 그게 다를 거냐? 소속 아티스트로서 누리는 것들 자랑을 해준다면 두 개를 다 경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저도 사실 굉장히 신입이라 제 3자 입장에서 보는 거라 잘은 모르겠지만 SM은 일단 그 회사의 아티스트가 그러니까 앨범을 낸다 그러면 그 밑에 1층에 커피숍이 있는데 이 컵홀더에 그 축하하는 의미로 우와. 랩핑을 해주더라고요. 그렇게 해주기도 하고 그리고 너무 센스 있다. 네. 그리고 블랙 레이블 같은 경우는 급할 때 거기에서 아티스트가 운동할 수 있고 그리고 대본 볼 수 있고 그런 공간이 따로 있는 거? 아니 내가 왜 이걸 물어봤냐면 그게 너무 달라서 두 소속사가 하루에 똑같이 프로필 공개를 했는데 네. 너무 느낌이 다른 거야. 그것도 되게 재밌었어. 그거 보셨어요? 봤지. 그래서 그것도 저도 좀 신기하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계획 하에 상반되니까 재밌으니까 동시에 내자 이런 계획이 있었던 거야? 아니면 내고 보니 한날 한시네 이렇게 된 거야? 후자죠. 공교롭게. 오 진짜? 네. 딴딴한 것 같아. 위에가 SM, 밑에가 블랙 레이블. 누가 봐도. 아 그래요? SM은 따뜻해. 지금 따뜻하니까 너도 헐벗고 있잖아. 근데 밑에는 막 차가워. 아 차가워? 차가워. 막 콘크리트 바닥 같고 괜히. 온도 차이가 너무 큰 것도 너무 재밌었어. 그러니까 저는 확실히 이렇게 전문가 분들이 붙어주는 게 그게 최고지. 각자 잘하는 사람들이 해주는 게 그게 베스트지. 맞아.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뜻한데? SM과 따뜻한데? 블랙 레이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광희한테 연락이 오거나 그런 건 없었어? 회사 발표가 나기 며칠 전에 전화가 와서 그 언급은 해줬어요. 사실 나 이제 회사를 정했다. 이제 그럴 것 여기를 같다. 가게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줬더니 되게 놀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놀랐지? 사실 저보다 본인이 더 그거에 대해서 감격스러워하더라고요. 그런 그래서 느낌인가? 광희의 추구미 같은? 제가 블랙 레이블을 계약을 하게 된 것과 그게 어떤 연관관계인지는 모르겠는데 야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뭐 그런 얘기를 광희 씨가? 네 아직까지 그게 어떤 연관관계인지는 저도 뭘까? 모르겠어요.
아니 뭐 친구 잘 됐으니 나도 뭐 박차를 가야겠다 뭐 이런 건가? 뭐 어쨌든 뭐 그게 좋은 의미긴 하죠. 뭐 본인이 아 그치.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동기부여가 됐다라고 하네요. 그러면 지금 솔로로 하는 거는 그룹일 때는 엄청 복작복작했잖아. 네. 허전하거나 이런 건 없어. 고음할 때가 참 힘들어요. 고음할 때가 고음할 때. 아, 옆에 누구 한 명만 좀 동준이 생각도 네, 나고. 네. 동준이 잘 뽑는데. 동준이 어. 동준이 그냥 시원시원하게 올리는데 형식이 고음 파트였는데 그러면서 멤버들하고 지나고 보니까 우리 이때 이거 이렇게 고생했는데 어떻게 버텼냐 뭐 이런 얘기 하기도 해. 멤버들이랑 만나면은 그 시절로 회귀가 되는 것 같아요. 숙소에 있었던 얘기가 제일 많았던 것 같아요. 숙소 그때 좁은 데서 막 다 네. 복작복작. 네. 방 하나가 있으면 몇 명이서 같이 쓰는 거야? 제일 처음으로 거슬러 가면은 연습생 지금은 제국의 아이들 멤버가 최종적으로 되지 않은 그 연습생들 포함 10명이 한 방에 테트리스 하듯이 이렇게 해서 한 방에 잤어요. 10명이면 와. 그렇게 해서 누군가는 늦게 들어오고 그러면은 자던 친구 막 밟고 본의 아니게 밟고 그럼 그렇게 해서 깨고 그럼 아니 나 괜찮다 자라 하고 다시 재우고 그렇게 해서 기간은 어느 정도? 그래도 꽤 됐어요. 방송 연습생도 왜 리얼리티 프로그램 같은 걸 하잖아요. 맞아. 그거를 위해서 우리가 숙소로 옮겼으니까 한 1년 정도 그렇게 생활을 했나? 우와, 그랬을 것 같아요. 업그레이드를 한 게 4명, 5명, 4명, 4명? 뭐 그렇게였던 것 같아요. 10명이서 한 방 쓸 때 크기가 어느 정도 돼? 여기 기준으로 하면? 이게 집 한 채였고요. 지금 딱 이 공간, 이게 거의 집 한 채였고 그건 딱 이렇게 자르면 되겠다. 저 선부터 딱 누나 있는 데까지 그 정도? 이거를 이제 직사각형으로 만들면 거의 스탠딩인데? 거의 딱 누우면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정말 자괴감에 빠졌을 때가 언제냐면 데뷔하고 직후에 촬영이 막 끝나고 새벽에 겨우 들어왔어요. 와 이제 좀 자나 싶었는데 처음으로 일어나야 되는 친구의 알람이 울리는 거예요. 아 저런. 그때 야 진짜 그 활동은 좀 자괴감이 들게 쉽지 않지. 자괴감이 들더라고요 그때는. 아이고야 거의 훈련이다 훈련. 네. 그러면 그 친구의 알람이 울린 순간 저도 좀 있으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치. 이야 그렇게 지냈던 시절도 있었죠. 어휴. 그러면 너 지금은 준비하고 있는 작품 그러니까 어디까지 얘기할 수 있어? 여자인 걸 왜 모르지? 혹은 그놈은 예뻤다라는 제목의 작품인데 여자인 걸 왜 모르지라는 그래. 웹소설이 원작이에요. 아 그래 여튼 제목에서 유추할 수 있다시피 예쁜 남자와 잘생긴 여자 재밌겠다. 넌 예쁜 남자네. 재벌가의 촉망받는 아들이죠. 그 기업을 물려받을 수도 있는 위치에 있는. 근데 예쁘게 생겼어. 네, 근데 거기에서 빨리 예쁜 거 좀 얘기 좀 해줘 봐. 알았어. 천천히. 알았어. 그래서 그 회사에 살인 사건이 일어나요. 응. 그 누명을 받게 되죠. 실제로 사이코패스틱한 너 또 사이코패스야? 좀 인물이에요. 근데 그 여자는 형사 역할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밝혀내기 위해서 남장으로 위장을 해서 이 회사에 취직을 한 거죠. 제 비서로 취직을 한 거예요. 서로 이게 어떤 뭐 정분이 생기기 시작하는 그런 이야기인 거죠. 이런 설정 좀 재밌어 보여요? 재밌어. 재밌어? 설정만 들었을 때는 재밌을 것 같은데. 그런 거 있어. 작품이 딱 들어왔을 때 네. 좀 이번에는 좀 선영, 이번에는 악역 이런 걸 생각을 해. 그 질문에 대답하기에 앞서서 응. 화장실 한번 갔다 와도 될까요? 당연하지. 물론이야. 다녀와. 오케이. 응. 금방 갔다 올게요. 아까 오셨던 분들이랑 겹치는 건 아니죠? 어차피 다 다르죠? 매니저님이랑 SM이랑 같이. 더블랙이랑 같이. 나는 왼쪽 시원이, 난 오른쪽 시원이. 더블랙이 간다. 그럼 SM도 질 수 없지. 시원아 괜찮아? 시원아 어땠어?
방금 그런 얘기를 했어. 너가 화장실을 갔는데 매니저님들도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왼쪽 시와는 나지, 오른쪽 시와는 나지. 그래서 그 매니저님 똑같이 동행했나. 너 손 씻으려고 할 때, 이 왼쪽 내가, 아니, 왜 오른쪽 내가. 그거 아니야? 아니 재밌잖아. 진짜 와. 재밌잖아. 그래서 너 이따 갈 때 너무 가마 타고 가는 거 아니야? 나 왼쪽 시와, 나 오른쪽 시와. 뭐야? 자자, SM부터. 뭐야? 진짜. 오늘 좋았어. 형 고생했어. 와. 형 고생했어. 잘 가요. 잘 가요. 이렇게. 와 진짜 대단하다. 와 거기까지 간다고? 이야. 아, 이야. 재밌잖아. 이야. 아니 내가 그 선혁 악역 그 네. 얘기 하기 전에 생각났던 게 그때 여행 프로그램에서 너가 그때 그 사투리를 네이티브처럼 구현하기 위해서 부여로 유학을 갔다라고 했던 게 네. 그러면 어떤 캐릭터를 하기 위해서의 그 준비가 너무 철저하다는 느낌이 들었던 거지. 근데 비상선언 같은 거는 네. 그런 거 어떻게 준비해? 그 스마트폰 떨어뜨렸을 뿐인데 나 그 진짜 사이코패스 같은 거잖아. 이제 그런 것들은 또 준비하기가 특히 좀 어려운 게 뭐냐면 참고할 게 적어도 제 안에서는 없어요. 일반적이지 않은 그치. 역할이다 보니까 신락 같은 어떤 그 공감대 같은 걸 찾아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거죠. 막 꽁냥꽁냥하고 그러면 소녀시대처럼 막 재밌거나 하는 것보다는 많이 이게 몸이 축나고 좀 힘에 붙일 거 아니야. 그런 작품을 하고 나면 정서적으로 피폐해져요. 작품이 끝나고도. 그런 것 같아요. 확실히 그걸 영향을 좀 받아요. 긍정적인 감정들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그게 역할에 방해가 될 것 같은 어떤 죄책감?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거를 올라오려고 하면 자꾸 누르려고 하는, 본능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누르려고 하는 그런 게 좀 생기는 것 같더라고. 그러면 네 개인 생활까지 다 영향 받는 거죠. 저는 안 받는 줄 알았는데 받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럼 너는 그때 연기하면서는 어떤 생각을 해야 그렇게 눈이 달라지는 거야? 너가 안광이 있다는 걸 언제 알았어? 그 얘기를 좀 계속 듣고서 그냥 흔히 막 눈이 돌아있다 이런 얘기를. 네, 양파쿵야 양파쿵야가 대체 뭐야? 그게 나왔을 시기가 있어요. 양파쿵야가 양파쿵야도 눈이 돌아있는 거야? 네, 양파쿵야라는 게 어떤 밈으로 떠돌기 시작할 때 즈음에 그때 제가 그걸 닮았다는 거예요. 내가 닮았나? 뭐 그 생각을 좀 했었죠. 근데 누나 잠깐 요거 중에 다른 거 꺼내도 돼요? 뭐 당연히. 문득 생각이 난 게 있는데 우리 이참에 언젠가 날짜를 한번 잡아서 그날 보는 걸로 딱 해요. 아, 그 얘기 하려고 한 거야? 야, 별것도 아닌 얘기를 그렇게 얘기해. 이를테면 지금 4월 5일 4월 5일? 오늘 지금 12월이야. 그럼 5개월 후에 걸 하는 거야? 아니면 3월 7일 그래, 뭐 좋아. 뭐 2월 28일 뭔데? 그게 점점 줄어드는 그건 뭔데? 보는 날을 잡는 거야. 4월 5일 날 보자, 식목일 날. 4월 5일? 단 해외 가는 거 제외? 해외 가는 건 이해할 수 그건 있고 당연하지. 지방 스케줄 그것도 이해할 수 있고 서울 스케줄인데 7시 이후에 끝나. 그런 것도 또 서로 피곤할 수 있잖아. 오케이? 그것만 아니면은 그리고 집안에 뭐 안 좋은 일 있어. 아 그거 인정. 네. 인정. 그리고 아니면 그 몸이 피곤한 정도가 아이고 이 정도면 인정. 보지 마. 그냥. 아니. 혹시 몰라서 얘기하는 거야. 혹시 몰라서. 안 봐도 돼. 아니야 보자. 4월 5일. 4월 5일? 그래요? 오케이. 그래 4월 5일. 4월 5일. 그래도 고맙네. 약속을 정하니까. 왜냐면 나는 그런 게 있어. 이제 그 여행 프로그램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내가 혼자 진행하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카메라 앞에서는 어느 누가
이제 오늘 어땠어요 했을 때 별로였습니다. 시간만 버렸군요. 뭐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 그냥 다 좋아요. 막 의뢰 좋은 얘기 하지. 근데 이제 걔 중에는 진심이면 좋겠다 하는 사람들이 이제 몇 있단 말이야. 근데 그거를 내가 먼저 뭐 연락 좀 주세요. 혹은 뭐 같이 어디서 배우라고 하는 거는 약간 내가 카메라 앞에서 하는 걸 혼자 착각하고 눈치 없이 구는 걸까봐 나는 먼저 얘기를 잘 못하거든. 그래서 너가 이제 얘기해줘서 방금도 다행이다라고 생각이 들었어. 좋다는 의미야. 자, 오늘 살롱드루에 나와주었는데 어땠는지 소감을 들어볼까요? 네, 역시나 야, 역시나 뭐야? 역시나 도연 누나랑 같이 하니까 굉장히 편했고, 아, 편했어요? 네, 그리고 저도 생각하지 못했던 거지만 즉흥적으로 일단 4월 5일 날짜를 4월 5일. 일단 잡아봤네요. 아, 좋아요. 네. 너무 좋아요. 자, 마지막으로 살롱 4컷만 찍으면 끝입니다. 살롱 4컷이요? 네. 난 하나, 몰라요. 둘, 셋. 그냥 알아서 해줘. 끝. 고생했습니다. 네. 두 분 평소에는 호칭을 어떻게 부르셔요? 얀마 이렇게 이거 저는 그렇게 해요. 예 선배님 그러면 유혜진, 박지희 씨 어서 오세요. 고등학교 때 댄스 배틀 참가한 걸로 영상이 굉장히 유명한데. 그래서 이기면 뭐 매점 5만 원 이용권 이런 거 따면 뭐 이득인 거고. 네. 이렇게 하시던데 이거. 제발 지워주세요, 제발. 왜? 아니야. 그거 흑역사도 아니지. 학교 다니실 때 매점이 있었어요? 때가 1,900. 1,900 그거 아니 매점 저기 댄스 배틀하고 그러는데? 아 우리 때도 많이 했으니까 댄스 배틀. 나 여기 있고 너 거기 있다. 헉, 어머, 마음이 편해지는 글귀. 볼 수 있으면이라고. 배려. 배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듣겠습니다. 어이구, 이거 뭐야? 코스터야? 네. 오. 그래서 근데? 이거 야, 뭐가 이렇게 굿즈가 많아? 되게 멋지다. 그러니까 제가 위스키를 좋아하니까 좀 그런 취향을 담았어요. 여기 이것도 보면 어떤 그 칵테일 같은 거에 코스터 밑에 이게 비치는 거를 한 거예요. 아, 그래서 이게 색이 네. 일정하지가 않고 이렇게. 어머야. 이건 누구 아이디어야? 이거요? 숙전이야 아니면 숙전. 결국은 숙전이다. 숙전. 맞아, 맞아. 시즌 2엔 그대가 비죠 살롱 트리 장도연의 살롱 트리